안녕하세요. 순위 다운스테이트 병원에 3년차로 소아과 일하고 있는 김정훈입니다. 어, 제가 마지막 동영상을 올린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뭐 그렇게 자주 업데이트를 하는 것도 아닌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구독자도 많이 늘고 해서, 음, 뭘 조금 만들어 볼까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막 2년차를 끝내서, 2년차 생활은 어땠는지 또 그거 외에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서 어,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2년차 생활이 전체적으로 어땠는지, 스케줄이 어땠는지, 또 이제 각 일정들은 대충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이제 올 초에 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있던 이제 뉴욕에 아주 이제 상황이 심각했거든요. 그때 뭐 어땠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년차 생활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소아과가 이제 전체가 3년이거든요. 어, 인턴 없이 3년. 2년차 생활은 이제 1년차 때에 비하면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보통은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이제 2년차가 제일 일이 많고 이제 대부분 이제 근무가 다 입원병동으로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년차 때는 이제 막 들어왔으니까 아는 것도 별로 없고 해서 사실은 이제 일할 때 이제 항상 누군가가 슈퍼바이징을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2년차 때는 이제 물론 아직도 3년차나 어텐딩이나 이렇게 슈퍼바이징을 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스스로 좀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런 책임감이 있는 일들이 좀 많아지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뭐 실력이 1년차에 비해서 월등하게 나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가지고 이제 자신감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고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실제로 작년에 2019년, 2020년 시즌에 했던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제 입원 병동 스케줄하고 외래 스케줄, 일렉티브라고 하는데 그 외 스케줄로 이렇게 나누면 이제 입원 병동은 이제 NICU 신생아 중환자실이 이제 두 블럭이 있었고요. 두 블럭 한 블럭이 이제 4주니까 대충 두 달. PICU는 Pediatric ICU라 그래가지고 소아과에 또 따로 중환자실이 있어요. 거기 또 두 블럭. 그다음에 이제 일반 플로어 일반 입원실 이제 한 블럭 하고 이제 방근무만 따로 이제 해가지고 반 블럭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맨하탄에 있는 병원인데 메모리얼 슬런 캐터링 병원이라 해가지고 암 전문 병원이고요. 거기에 또 이제 한 블럭을 제가 이제 있었고 그래서 입원 병동에 이런 식으로 일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외래는 여기 이제 세부 전공은 이제 1년차 때 이게 배정이 될 수도 있고 2년차 때 배정이 될 수 있고 한데 소화기, 안과, 그다음에 혈액종양, 그다음에 청소년 분과, 영상의학과, 이제 그다음에 호흡기 이렇게 해서 배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학은 이제 한 연도에 이제 한 블럭씩 이제 배정이 되니까 그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응급실 이제 한 블럭 반 그렇게 있었습니다. 총 13블럭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합산을 해보시면 이제 입원실 6블럭 반에 응급실 한 블럭 반에서 다 합해보니까 이제 8블럭 그러니까 방학 빼고 12블럭 중에 3분의 2는 이제 입원실 응급실 이렇게 있었고 외래는 4블럭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 입원실 스케줄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차 때는 일단 레귤러 플로우 그러니까 일반 입원실에는 이제 1년차들이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2년차 한 명 혹은 이제 되게 바쁜 시즌에 한 명 더 넣어줬고요. 올해는 그다음에 3년차가 한 명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2년차였으니까 주니어 레지던트로 일을 했거든요. 1년차는 인턴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 1년차들 한 4명, 또 그 다음에 다른 과 이제 가정의학과나 이런 데서 온 이제 그 실습 나온 그런 1년차들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4학년들이 서브 인턴이라 그래가지고 그 한국의 인턴처럼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일을 잘 하는지 이렇게 뒤에서 슈퍼바이징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제 1년차들은 열심히 이제 차팅을 하고, 그럼 이제 2년차는 이제 그 1년차들이 맡은 환자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다 이제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차팅은 이제 많이 안 하지만 이제 입원실이 전체적으로 잘 굴러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제 중간에 좀 꼈잖아요. 2년차는 1년차들을 하는 걸 또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 혼자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껴서 조금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일이 좀 있을 때가 있죠. 그리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2년차가 야간에는 정신과, 소아정신과 그 입원 병동도 저희가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약간 좀 신경이 좀 쓰이죠. 그리고 이제 NICU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1년차하고 2년차만 들어가기 때문에 2년차는 이제 시니어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NICU 일정이, NICU 일정이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다른 일정에 비해서 제일 이제 스케줄이 빡빡한 일정입니다. 거의 주 6일 일을 하고 있고요. 그 ACGM이라고 그 레지던트들 그 수련 환경을 이렇게 그거를 이제 일정을 이제 그 규제하는 그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 80시간 이상은 일하면 안 되고 24시간 이후에는 14시간 휴식 시간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일정 사이는 최소한 8시간 이상 휴식 시간, 이런 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겨우 이제 맞출 정도로 빡빡한 그런 일정이었고요. 1년차 때 이제 여기 니큐를 돌 때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2년차 때 훨씬 일정이 빡빡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명, 세 명, 이제 2년차가 두 명이나 세 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하는데, 거의 반 정도는 밤에 근무를 하고, 또 반 정도는 낮에 근무를 하고 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로테이션 동안 2년차가 발표를 하나씩 꼭 해야 되는 그런 일정이라서 이제 바쁜 와중에 그것까지 준비를 해야 돼서 굉장히 이제 힘들고요. 또 이제 NICU는 다른 데랑 다르게 회진을 아침에 한번 하고, 이제 저녁 밤 근무할 때도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거 준비한다고 조금 일이 많죠. 그리고 이제 니큐에서는 제가 이제 시니어니까 그런 롤을 수행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니큐에서는 이제 2년차도 노트를 이제 좀 맡아서 써야 되거든요. 또 그 다음에 PICU라고 이거는 이제 Pediatric ICU인데, 이거는 이제 일반 병실 말고 좀 중환자실이죠. 여기서는 2년차, 3년차만 저희 병원은 들어가기 때문에 2년차는 이제 주니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심적으로는 좀 편하죠. 요거는 이제 입원실하고 비슷하게 주 5일 이제 근무를 하고 7시에서 4시까지, 그 다음에 한 달에 이제 한 두세 번 정도는 주말에 이제 당직을 이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년차가 보통 3명이 배정이 되는데, 그 3명이 이제 한 번씩 이제 한 달을 셋으로 나눠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제 반근무에 이렇게 배정이 되고요. 일반 입원실하고 이제 ICU 같은 경우에는 주 두 번을 이제 시니어 모닝 리포트를 하는데, 거기 이제 꼭 참가를 해서 누가 발표를 하는 걸 듣든지 자기가 발표를 하든지 꼭 참가해야 되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ICU 같은 경우는 여전히 3년차가 자기 뒤에 이제 버티고 있다는 게 심적으로 아주 큰 위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SK, 여기가 이제 맨하탄에 있는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병원인데 암 전문 병원이고요.
이 병원에서 이제 2년차, 3년차 또 다른 병원에서도 같이 와요.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게 2년차, 3년차가 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니어 역할을 하고 어, 이 병원이 정말 좋은 병원입니다. 그 미국의 이제 암 병원들 이제 그 순위를 매기면은 거의 뭐 탑 5 안에 들어가는 이제 최고의 병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갖 희귀암 환자들이 이제 다 옵니다. 그 정말 교과서에나 볼 수 있는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암들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전 세계에서 또 이제 환자들이 와요. 그래서 그에 걸맞게 이제 스태프들도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런 그거에 걸맞게 또 지원도 굉장히 잘해줍니다. 여기는 식사도 레지던트들 식사도 그냥 다 무료로 주고 당연히 제가 거기 나갔을 때는 이제 코로나 이제 팬데믹 상황이어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제 병원에 출퇴근하면은 좀 위험하니까 택시비를 다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뉴욕은 미국은 택시비가 굉장히 비싼데 이제 일반 택시는 더 비싸고 이제 저희는 우버나 이런 걸 타고 다니면은 저희 집에서 병원까지 한 40분 걸리는데 편도로 한 65달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60달러 이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한 달을 이제 왕복을 다 우버비를 냈으니 나중에 한 달 정산해 보니까 2,000달러 넘게 나왔는데 현찰로 그냥 다시 다 돌려주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 간호사들이라든지 소셜 워커라든지 아니면 뭐 입원 그 수속만 전문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스페셜리스트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저희는 저희 하는 일에만 딱 집중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병원이 잘 돼 있었습니다. 시설도 물론 굉장히 좋고요. 여기는 이제 다른 병원에서 온 전공의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저희 병원하고 코넬에서 온 이제 레지던트들이 이제 수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저희 때 링컨 병원에서도 한 명 왔었고 여러 군데에서 온 이제 전공의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도 많이 듣고 다른 병원은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것도 보고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재밌었고요. 여기는 주 5일 이제 근무를 하고 이제 월 2, 3회 정도 주말 당직을 하는데 일정이 7시에서 6시라서 이제 보통보다 조금 길죠. 대신에 반근무가 조금 짧고 이 병원도 굉장히 이제 힘든 로테이션인데 정작 가서 일할 때 스트레스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여기서 레지던트는 정말 딱 그 메디컬한 거에만 딱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런 다른 잡일 같은 거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오더만 내면은 이게 다 처리가 되고 뭐 입원 수속, 퇴원 수속 이런 거 다 하는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다 따로 있고 또 뭔가 연락을 취한다든지 컨설트 된다든지 하면은 반응이 즉각 오기 때문에 아주 일 자체는 힘들었지만은 스트레스는 비교적 적었던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래는 다 뭐 비슷비슷하죠. 일렉티브란 이름으로 부르는데 각종 스페셜티들 있잖아요. 외래 들어가서 외래 환자 보고 외래가 또 매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뭐 오후에만 있기도 하고 오전에만 있기도 하고 가끔 이제 입원 병동에서 컨설트 내면은 이제 그거 가서 봐주고 이건 약간 좀 쉬어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왜 이 엘렉티브 걸렸을 때 이제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한 30시간에서 40시간 그 정도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편한 일정이고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이제 아무래도 편한 일정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당직을 서줘야 되니까 그게 조금 2년차 때 특히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2년차는 입원 병동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이제 엘렉티브에 있는 수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은 인원이 입원 병동에 있는 2년차들의 그 주말 근무 중에 일부를 이제 나눠서 써줘야 되니까 당직이 많이 걸립니다. 이건 뭐 1년차나 2년차나 3년차나 외래 일정은 뭐 다 똑같고요. 이거는 언제 하느냐 뭐 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응급실은
역시 뭐 응급실도 1년차가 하나, 2년차가 하나, 3년차가 하나 가면 이제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정은 똑같고, 근데 응급실은 이제 메인이 소아응급실에 있지만 메인이 소아과 쌤들이 아니고 응급의학과 쌤들이기 때문에 약간 좀 어정쩡하게 앉아 있는 좀 그런 기분이 좀 들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응급실에 있으면 여러 가지 술기를 많이 배울 수 있죠. 뼈 부러져서 온 애들 뭐 캐스트도 하고, 찢어져서 온 애들 이제 꿰매는 것도 이제 응급실에서 많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방학은 방학이죠. 이제 2주 2주 나눠서 쓰거나 뭐 붙여 쓰거나 할 수 있고, 아무도 안 건드리는 1년마다 이제 4주씩 방학을 줍니다. 이제 올 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유행을 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가 이제 9월 한 중순까지 이제 코로나 신규 환자 수, 뉴욕주에서 신규 환자 수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고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한 1월, 2월, 1월 때만 해도 미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했어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이제 중국, 그다음에 한국에서 그때 환자가 확 늘고, 이탈리아에서 환자가 늘고, 약간 좀 그때만 해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3월 달에 이제 환자가 조금 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이제 되게 모든 게 비정상이 됐단 말이에요. 3월 말에 이제 다운스테이트 병원에 이제 원장님이 우리 병원은 이제부터 코로나 환자만 받겠다. 그렇게 코로나 환자 특별 지정 병원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환자들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이제 그 코로나 환자들이 주로 성인 환자잖아요. 어린이 코로나 환자는 그렇게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 3월 말 한때 소아과가 굉장히 이렇게 텅 빈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코로나 환자만 봤는데 어린이 코로나 환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동안 응급 입원실에 있어도 환자가 없고, ICU에 있어도 환자가 없고, 좀 이렇게 그런 붕 뜬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여기 이제 빨간 동그라미 친 기간에 이제 입원실 야간 근무 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이틀은 환자가 없었어요. 어린이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 명인가 그때 아직 이제 원래 입원했다가 있던 환자가 있었나 그랬는데, 둘째 날인가 셋째 날 이제 가니까 이제 이미 이제 내과 병동은 이제 코로나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찼다 이거죠. 다 차가지고 더 이상 이제 환자들이 갈 데가 없다 하면서 당장 그날 밤부터 성인 코로나 환자를 이제 이제 입원실에 받겠다고 한 거예요. 갑자기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서 이제 제가 이제 2년 차로 있고, 제 밑에 1년 차 한 명 밤에 이제 있고, ICU에 있던 3년 차 이렇게 있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일단 3월 말부터 이제 4월 초 중순 이때 뉴욕주에 환자가 제일 많았죠. 지금 제가 찍은 요 그래프 이쪽에 이제 하루에 만 명 넘게 발생을 했었는데, 와, 이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게, 뉴욕주 인구를 다 합해도 2천 몇백만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한국의 인구의 한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에서 이제 한 300명 뭐 이렇게 넘게 나온다고, 굉장히 난리잖아요. 근데 이때 하루에 이렇게 만 명씩 발생을 했단 말이죠. 인구는 절반인데. 그래서 그때는 정말 굉장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반근무 기간에 이제 그런 일이 갑자기 닥치고, 이제 저는 소아과 레지던트인데, 뜬금없이 막 80대, 90대 할머니, 할아버지 환자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아과 환자 치료하는 거랑 이제 내과 환자 치료하는 거는 생각보다 많이 다르거든요. 약 쓰는 종류 같은 것도 이제 소아과 환자랑 성인 환자랑 굉장히 다르고, 이 환자를 어떻게 뭐 진찰을 하고 대해야 될지 이런 것도 완전히 이제 개념이 다르니까. 물론 이제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요양병원에서 일해서 성인 환자, 할머니, 할아버지 환자를 많이 봤지만, 그래서 많이 당황했죠. 물론 같이 일하는 다른 전공의들도 굉장히 당황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코로나 아직 그게 치료약이 없잖아요. 그때는 더 그랬죠. 그때만 해도 이게 이 약을 쓰면 좋은지 산소를 이제 어느 정도 해서 좋은지 언제 이렇게 인튜베이션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아직도 명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정말 다 불확실했어요.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굉장히 또 이제 낯선 상황이고 되게 힘들었죠. 그리고 그때 아마 한국에서 미국에 건너온 의사 선생님들이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정말 그때 마스크 하나 없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보호 장구 그때 한국이나 이런데 중국이나 이런데 뉴스를 보면은 그 뭐 D급 보호 장구 해가지고 완전 풀셋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음압 병동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는 위험구역 이렇게 쫙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 그렇게 했잖아. 입원을 시키고 코로나 환자인 사람 아닌 사람 딱 구분해 놓고 이제 검사도 서로 이제 감염 안 되게 막 확실하게 하고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를 만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게 갑자기 엄청난 환자가 많이 생기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 미국에 오면서 제가 와, 정말 자원을 많이 낭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글러브 꺼내면서 이제 세 개 나오면은 하나는 막 버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N95 마스크 그 전에만 해도 꺼내다가 실수로 두 개 꺼내면 하나 버리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정말 자원이 남아 도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모든 게 부족해졌어. 모든 게 마스크도 이렇게 한 장 주고 일주일 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전공의들이 사비로 들여가지고 이렇게 자외선 소독기 같은 거 사서 쓰고 가운도 이제 하나 주면서 이걸로 또 며칠 써라. 옆에 이제 막 다 걸어놓고 서로 다 오염되고 그 다음에 뭐 위험구역 아닌 구역 구분도 애매하고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호장구라는 것도 다 해봤자 한국에는 정말 이렇게 뭔가 안 들어오게 다 가리도록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가끔 인터넷 도는 사진들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목도 뻥 뚫려 있고 이렇게 다리 밑에도 뻥 뚫려 있고 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많이들 실망을 했죠. 그 다음에 뭐 위험수당 이런 건 뭐 받은 병원들도 있대요. 근데 저희 병원은 아직 못 받았고요. 그런 것도 없이 이제 일하니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가족들한테 옮을까봐 이제 집에 안 들어가고 주변에 호텔방에서 이제 자고 뭐 이런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숫자가 확 떨어지면서 다시 이제 소아과 병동이 문을 열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또 어정쩡한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한 2달 정도는 그 부모들도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옮을까봐 겁이 나서 한동안 응급실에도 잘 안 왔어요. 응급실에도 잘 안 왔지. 외래도 전부 이제 텔레비지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화로 이렇게 하게 됐지.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그 다음 제 스케줄이 이제 호흡기였는데 호흡기 갔더니 전부 호흡기 환자를 못 봤어요. 왜냐면 다 전화로 하니까. 그러니까 뭐 좀 이상하잖아요. 호흡기 환자인데 폐 청진 한번 못 해보고. 그 다음에 스케줄이 이제 응급실이었는데 레지던트는 한 4명, 5명 이제 응급실에 앉아 있는데 하루 종일 환자가 한 2명 이렇게 오고 이러니까 되게 좀 이상한 그러니까는 그런 게 뭐 몸은 편하고 좋은데 저희는 수련을 받는 입장이니까 길게 보면 좋지 않죠. 왜냐하면 그만큼 환자를 접할 기회를 많이 잃었고 또 이렇게 펠로우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로테이션에서 환자를 많이 봐가지고 추천서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게 됐으니까 되게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게 이상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는 정상화가 됐는데 지금도 아직 그 옛날 수준으로는 못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영상을 이제 사실 2년차 소개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뭐 굳이 이렇게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제 최근에 이제 구독자 수가 많이 늘었고 또 한국에 이제 최근에 일련의 사태 때문에 많이들 미국행을 이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제 현장에 이제 있으면서 이제 여기 생활을 어떤지 또
또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정보, 뭐 희망 이런 걸 좀 드렸으면 하는 마음에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소아과 이제 1, 2, 3년 차가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2년 차가 제일 스케줄이 힘든데, 힘들다고 해도 어,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다고 해도 힘들지 않았는데,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ACGME 규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일 힘든 로테이션에서도 주 평균 80시간을 넘겨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일 오래 이렇게 일을 해도 24시간 넘기어서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일을 할 수가 없고, 한국 대비해서 레지던트 숫자도 훨씬 많고, 그 다음에 여기서 힘들다고 하는 거는 한국에서 힘들다고 하는 거랑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 그리고 환자 수 자체도 이제 레진 한 명당 환자 수 자체도 훨씬 적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뭐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레지던트들이랑 뭐 그 위에 어텐딩들이랑 이렇게 관계도 한국처럼 그렇게 빡빡하지 않아요. 그래서 2년 차가 제일 힘들다고 해도 정말 할만하다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여기 특히 이제 뉴욕에 있는 병원에 와서 보면은 뭐 전공의들이든 어텐딩들이건 뭐 하여튼 간호사건 간에 근데 뭐 일단 레지던트에 이제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인종, 나이, 뭐 그다음에 학벌 이런 거에 이런 게 정말 너무너무 그 살아온 배경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의사로서 살아간다면 이제 수련을 받는다 하면은 그 어떤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대충 뭐 이 나이 때쯤 뭘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렇게 뭐 나이가 많거나 되게 특이한 사람이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와 보면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그 각 나라마다 그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앞에 겪었던 일들이 전부 다 달라요. 5년제 시스템인 나라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6년 의대 6년제 아니면은 의전원에서 4 플러스 4인 나라도 있고, 미국처럼 또 4 플러스 4인 나라도 있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들이 왔고,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수련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이 같은 경우에 제가 친하게 지내는 어떤 동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옛날에 이제 다른 이제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 또 어떤 그런 자원봉사단체 이런 데 또 다니다가 그러다 뒤늦게 자기가 이제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이제 다른 미국인인데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또 의대를 다니고 이제 레지던트를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올해 이제 만으로 52이죠. 52인 아저씨인데 애가 셋이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제 윗년차에 또 이제 또 역시 또 애가 셋이고 애들 키우다가 이제 자기도 이제 의사가 되고 싶다 해가지고 뒤늦게 또 의대 들어가서 이제 아마 지금 40대 되실 텐데 졸업하신 하고 이제 펠로 가신 또 아줌마 레지던트 계셨고, 몇 년 전에는 이제 환갑 넘은 할머니 레지던트도 계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저랑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그 하스피탈리스트, 그러니까 이제 밤에만 근무하는 그 분이 계신데, 그분도 이제 외국에서 이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이제 애가 셋일 때 이제 뭐
의대에 들어가가지고 최근에 졸업하시고 이제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그분 이제 제일 큰 딸이 이미 결혼했다고 하니까 그분은 한 50대 되신 것 같은데, 그런 분도 일하시고, 또 그분은 또 이후에 또 펠로우를 할까 말까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벌써 제 주변에만 이렇게 이미 아주 늦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레지던트를 하고 계신 거나 하셨던 분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한국에서 이런 이력을 이 정도로 이제 늦게 레지던트를 하시는 분은 평생 좀 많이 보기 힘들지 않나요? 그죠? 근데 미국에는 이런 게, 이렇게 늦게 시작을 해도 레지던트를 할 수가 있고, 뽑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회가 많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레지던트를 해도 할만하다는 거죠. 그렇게 한국처럼 살인적으로 일이 많고 힘들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간도 짧잖아요. 여기는 인턴 없이 내과 계열은 3년이니까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이렇게 다 3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할만하고 이제 그렇게 힘들지 않고 기회도 열려 있고 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과연 미국에 가는 게 옳은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뭐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국하고는 다르게 미국에서는 어떤 그런 일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의 어떤 개인생활, 웰빙, 그게 말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족 문제, 아니면 좀 몸이 아프다든지 그런 거를 또 스케줄에 또 반영을 해주고요.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이건 못하겠다. 그런 것도 다 반영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 일에만 이렇게 막 매달려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사실 여기 미국에 오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것 때문에 좀 망설여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미 가정이 있고 애가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가서 레지던트 다시 하기 조금 겁이 난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이해를 해줍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2년 차도 굉장히 할만했고 저는 여전히 굉장히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고요. 지금 이제 3년 차 몇 달 지났는데 더욱더 만족하고 다니고 있고, 요즘 제가 이제 여기 오기로 결심했을 때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의사로서 이제 한국에서 살기가 점점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이유가 좀 있었는데 많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사로서의 뭐 보람이라든지 내가 배운 대로 진료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 그런 게 조금 많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은 사회적으로 이제 의사들을 보는 시선, 그런 게 뭐 그렇다고 뭐 의사 선생님들 정말 이렇게 막 이런 느낌은 확실히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의사로서 일하고 있다 하면은 사회적으로도 어떤 그런 보상이나 이런 게 좀 괜찮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동네 이제 레스토랑 같은 데서 의료진들한테 무료로 이렇게 식사도 항상 이렇게 제공해주고, 또 어디 갔을 때 무료 입장, 또 뭐 기업들에서도 이제 의료진들은 뭐 할인 혜택, 코스트코 같은 데서도 이렇게 줄 안 서도 이제 입장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이제 혜택들을 이제 많이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봐도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죠. 뭐 경제적으로도 레지던트 때야 레지던트 때는 사실 한국보다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처럼 대도시에 있으면은 집세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고, 근데 아직 제가 이제 레지던트 끝낸 건 아니지만 나가고 나면은
뭐 똑같이 같은 수로 환자를 봤을 때는 월등히 이제 여기가 낫다는 건 확실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근무 일이나 지금 레지던트 때도 그렇지만 나가면은 더더욱 이제 일의 강도나 이런 것도 나을 것이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최근에 다른 선생님께서 릴레이로 이제 미국에 있는 한국인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온라인 그런 강의 같은 거 그런 것도 열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좀 이제 보시면서 가면 어떨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렇게 좋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밑에 이메일로 뭐 궁금하시거나 하신 게 있으시면은 연락을 주시면 시간 닿는 데까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